네, 안녕하세요. 시와의 어간에서 군사통번역반 강의하고 있는 강천호 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학병 선발에 관해서 항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학병이라고 이제 명칭이 공식적으로 바뀌었죠. 근년에 이게 이제 아직도 통역병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곤 한데요. 정식 명칭은 어학병이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오늘은 영어 어학병 쪽에 그리고 육군과 그 공군 어학병 제도에 대해서 어, 면밀히 한번 나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 시험이 기본적으로는 통역 능력을 이제 측정하는 시험이죠. 당연히 이제 통역병이라 알려졌던 지금은 이제 어학병이지만 특기를 이제 선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선발 방식이라든가 시기라든가 뭐 시험 형식 따위가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본인에게 가장 최적화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조목조목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시면은 이제 육군과 공군에 대해서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실까요? 이제 이 지원 자격이 있죠. 어, 기본적으로 이제 선발 응시 기준 연도에 이제 이 18세에서 28세까지 응시를 할 수 있죠. 만 나이. 자, 그리고 이제 신검은 현역 등급 판정으로 이제 1급에서 4급까지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똑같죠, 여기까지. 그런데 이제 어학 기준으로 들어가면 요건상 좀 달라요. 거의 비슷한데요. 지금 밑에 보실까요? 육군 쪽하고 공군하고 어학 요건을 제가 담아봤습니다. 동일한 거는 이제 접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그 시험 성적을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것도 챙기셔야 됩니다. 본인께 만료가 되었는지 아닌지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잠깐 보시면은 이제 위쪽 거가 이제 육군 거고요. 밑에가 이제 공군 기준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요. 자, 잠깐 보시면은 지금 다 똑같다. 기본적으로 토익 900 이상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이쪽에 이제 보면은 토익이 육군은 100점이죠. 공군은 토플 105점입니다. 공군이 훨씬 더 높죠. 토익이 그렇지 않아도 만만치 않은 그 시험인데 공인 영어 시험인데 105점으로 공군이 높습니다. 그런데 탭스 쪽으로 가면은 이제 스피킹 점수가 공군이 오히려 낮죠. 지금 66점이고 육군은 82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군에서 어느 시험으로 응시할 거냐에 따라서 조금 이 차이가 조금 있고 보시면은 지금 육군 쪽은 이 좀 더 받아주는 시험의 종류가 더 많죠. 플렉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토익이라는 시험을 이제 시험이 뭐 그렇게 만만한 시험은 아닌 걸로 최근에 좀 바뀌기도 해서 옛날보다는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토플과 예를 들어 비교를 하면 토익이 좀 수월하다라는 그 평이 있죠. 그래서 이 시험이 토플 시험이 더 어렵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대학 능력 대학 미국에서의 대학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좀 다양한 좀 학술적인 어구도 많이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토익은 그래서 이 시험이 토익, 토플 뭐 시험 종류에 따라서 무슨 차등점을 뭐 준다든가 가점을 준다든가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뭐 굳이 이제 토플을 본다고 해서 더 높은 점수를 주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그 다음으로 내려가 보실까요? 자, 예, 지금 음,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어학 시험 보시고 나서 선발 시기와 이제 인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선발 시기와 이제 인원 같은 경우에 시기는 이게 이제 그때그때 병력 수급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변동이 있긴 한데 거의 일반적으로는 대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군에서도 각 군별로 기본적인 예상 모집 시기를 공개를 하거든요. 연초나 연말에.
그런데 정확한 그 시험 일자는 개별 공지를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 기본적으로는요. 육군 같은 경우에는 2월, 5월, 8월, 12월 가장 최근 시험 기준으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4회를 선발을 하고요. 자, 이 공군 같은 경우에는 2월, 5월, 10월 정도를 이제 선발을 하는데 약간의 가감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기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앞당겨지거나 뒤로 밀리거나 그 네, 그렇게 해서 이제 3회차 정도를 이제 공군에 선발을 하는데 이제 선발을 할 때 인원이 있죠. 그 각각 이제 육군이 전에 같은 경우에는 뭐 많으면 84명에서 90명까지 선발을 하곤 했었는데 최근에는 좀 줄어들었어요. 그 육군이. 그래가지고 아주 적을 때는 지금 이번 3월 회차 올해 2024년 5월 시험을 보게 되는 그 회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4명까지 줄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략 육군은 한 20명에서 60명 정도 선발을 한다. 최근 추세를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공군은 약 한 15명에서 한 35명 선, 공군이 많으면 한 45명에서 60명까지도 가고는 했는데 오히려 공군은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공군과 육군 가장 최근의 인원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선발 방식으로 이어가 보실까요? 이제 각 1, 2차로 해가지고 1차 같은 경우에 이제 육군은 이제 카투사처럼 속칭 이제 뺑뺑이라고 해가지고 무작위 추첨을 하죠. 그래서 이제 공군과 육군이 각 다 1차에 이제 최근에 굉장히 응시율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10대 1에서 높게는 한 15대 1 정도까지도 올라가곤 하는데 그게 이제 이 육군 같은 경우에는 3개월로 이제 분할 응시를 하거든요. 본인이 입대를 희망하는 월이 다 틀리죠. 그래서 그 응시월에 따라서 예를 들어 복학식이라든가 그런 것들과 어떻게 맞아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응시율이 좀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해요. 그거를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육군의 경우에는. 자, 그렇게 해서 육군은 그런데요. 이 공군은 좀 함수가 조금 복잡해져요. 1차 선발이. 1차 선발에서 이제 출결, 제가 이제 간단히 적어봤는데, 출결, 가점, 이렇게 출결 가점 기준으로 해서 출결 점수가 10점 만점이고, 그 다음에 가점은 15점이에요. 병무청에 들어가서 공군 가산점, 가점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뭐, 국가 유공자 자녀라든가, 뭐 이런 본인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항목들이 있어요. 그거 외적으로 이제 헌혈, 자원봉사, 그다음에 이 국어 능력 시험, 뭐 한국사 시험 이런 점수들이 이제 본인이 컨트롤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점수를 이제 합쳐서 가점이 총 이제 21점 만점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25점 만점인데요. 25점 만점인데 어, 아니, 죄송합니다. 자, 이 가점이 이제 15점이에요. 그래서 출결과 10점, 그 다음에 가점 15점 이렇게 하면 25점 합격이죠. 1차가 25점 만점이면 25점 만점을 다 맞으면 뭐 상식적으로 다 통과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막 지나간 회차 같은 경우에 지난 3월이었어요. 2월 모집해가지고 그때 공군병 1차 가점 커트라인 점수가 21점이었습니다. 출결 가점 합쳐가지고 굉장히 높죠. 25점 만점에 21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는 과거 그 직전 회차까지는 한 18점, 19점 뭐 이랬었는데 21점까지도 올라왔습니다. 커트가 그거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밑에 실제 시험으로 그렇게 1차를 거치게 되면 실제 시험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게 이제 2차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최종 선발 전형 과정이죠. 거기에 들어가면 육군은 간단해요. 1차 뺑뺑이 무작위 추첨에 이어서 2차 육군은 통역만 합니다. 통역만 해가지고 100점 각두 문제를 해가지고 한영 하나, 영한 하나 해가지고 어, 50점, 50점, 만점 100점입니다. 거기에서 최근 실례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저희 이제 시험을 보셨던 분들 성적을 이 실예로 해서 한번 보시겠는데, 공군 쪽이 있고 육군 쪽이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이제 선발을 했을 때 그때 10등을 하신 분인데요. 이분 그때 보면은 커트라인 점수가, 그러니까 합격 최종 최소 요건이 되는 점수가 그때 100점 만점에 29.5점이었어요. 54명 선발이었었거든요. 그때 29.5점, 100점 만점 중에 이분의 점수는 53점으로 10등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 이분은 이제 지난 3월 선발 시험에 4등을 했어요. 공군에서. 그때 이 커트라인 점수가, 이 전체 선발 인원이 이제 14명이었거든요. 공군이. 그때 커트라인 점수가 84점, 도합 184점, 이분의 점수는 90점이었어요. 4등이었는데요. 이 육군은 좀 직관적이죠. 그냥 100점 중에 이제 이 53점이니까 통역 봐가지고 53점을 맞은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이 공군 같은 경우에는 좀 여기가 84점이라고 100점 만점에 84점이냐? 굉장히 높잖아요. 그거 외적으로 아까 얘기 드렸던 출결 있죠? 출결, 가점, 그 다음에 이제 이 필기, 이쪽에 실제 시험에서 그거를 이제 필기 60점, 구술 15점, 그다음 면접 25점, 그걸 다 합친 게 이제 점수가 100점이 넘어요. 그래서 125점인가 그런데 그거에서 90점을 나누면 대략 한 67점 정도가 나옵니다. 이분의 성적이 실제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67점 정도로 나와요. 그래도 육군보다 그러니까 그렇고요. 이 점수가 84점이라고 커트라인 점수가 환산해 보면 67점 정도니까 이분의 90점 합격하신 90점은 환산을 해 보면은 한 72점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이 84점 커트라인이 100점으로 환산을 해 보면 67.2점인가 그래요. 정확히 하자면. 그러면 육군보다 어쨌든 높죠. 훨씬. 육군은 29.5점이라고 그랬잖아요. 100점에. 여기는 67.2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여기 공군은 면접 점수가 포함이 되고, 면접 점수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번역이 또 이 통역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시험에서.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구술, 통역이 15점, 그다음에 필기가 60점이에요. 공군 어학병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번역에서 그렇게 큰 편차가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려를 하면 여기가 이제 62점 커트라고 그랬었지만, 여기도 제가 보기엔 통역 쪽으로만 하면은 한 35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 뭐 제 생각이에요.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이 점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점수가 안 돼서 탈락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통역 연습이 좀 필요하거든요. 통역에서 편차가 많이 나요. 그래서 말로 실제 해보시는 연습을 실제로 해석해보고 체크해보고 이걸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해서 출결 점수 뭐 실례를 보시면서 한번 쭉 따져보셨는데, 조금 더 공군 시험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볼까요? 공군 시험이 이제 필기가 60점이라고 해서 6개 지문이 나와요. 번역 지문이. 그 다음에 10점 만점은 60점. 그 다음에 통역은 15개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통역은 3개가 지문이 나오는데요. 그게 각각 5점씩 해가지고 15점이에요. 만점. 자, 그 중에, 어떨 때는 이 본인 응시자의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영어를 2개 들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영한.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영을 2개 들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이제, 그 응시자의, 국어와 영어 숙련도에 따라서 좀, 그 현장에서 파악해서 달리 틀어주는 것 같아요. 시험, 목적으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 구성면에서 한번 쭉 살펴보셨는데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출결 가점 각 군별로 공부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복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2차 시험에 대해서 설명 보셨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이 시험 항목
그건 이제 방금 말씀드렸는데 주제가 있죠. 주제는 그 육군은 전통적으로 군사 내용이 주로 나옵니다. 어, 물론 육군에도 이제 뭐 시사, 뭐 외교 이런 것들 한국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섞이긴 하는데요. 군사가 주종을 많이 이루게 되고 공군은 그 군사가 전체 지문 중에서 퍼센트로 굳이 보자면 한 2할 정도 나올까요?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나머지가 여러 다양한 주제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어, 그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이제 군사가 나오게 되면 그쪽은 연습을 좀 상당히들 하니까 육군, 공군 뭐 막론할 거 없이 상당히 좀 숙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공군 쪽에는 정말 다양한 지문이 나오니까 말 만드는 주어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군도 마찬가지겠지만 공군 쪽이 다양한 지문이 나온다고 그래서 뭐 스포츠라든가 뭐 음악, 예술 뭐 이런 거가 자주 다뤄지진 않아요. 거의 다 되게 이제 신문에서 접할 수 있는 일반적인 외교, 시사, 경제 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곤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셨는데, 선발 결과가 이제 되죠. 그래서 저희가 방금 전에 실예로 해서 육군과 공군 합격하신 분들 거를 가지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복무 기간이 이제 육군보다 공군이 조금 길죠. 다 아시겠지만, 그와 관련해서는 조금 긴 대신에 이제 공군 쪽은 상대적으로 제가 알기로 이제 특박, 뭐 외출 이런 것들이 좀 더 빈번히 허용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 보시고 이제 특기는 육군은 이제 어학병을 말 그대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 공군도 물론 특기 분류는 어학병이라고 되는데요. 공군은 조금 다른 게 이제 이 포병이라든가 뭐 그런 이 병과에 일단 배정이 되고 나서 그곳에서 이제 어학병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조금 플러스 알파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 자대는 뭐 각 군별로 이제 이 군사 훈련을 초기 기초 군사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끝나는 때 각 군별로 주요 주요 사령부에서 관계자들이 나와서 이제 최종 면접을 해서 이제 차출해 가는 식으로 선발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어, 어학 시험과 2차 시험 점수와 그다음에 훈련소 이 성적 요게 이제 합쳐져 가지고 최종 자대가 배치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본인의 사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 뭐 다른 선발 시험을 좀 준비를 예를 들어 뭐 장교를 해 본다든가 아니면 다른 학업적인 이유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취소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주 드물지만 그런 경우에 유념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선발 시험 결과 발표가 나기 예정 일주일 전에 최소 취소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면 그 기한을 놓치시면 취소가 안 돼요.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한번 살펴보셨는데 관련해서 이제 이 궁금한 사항이 있다든가 하시면은 저희 블로그 학원 이런 데 이제 들어오시면 관련된 자료 보실 수 있고 저한테 직접 카톡도 되는 전화 연락도 주셔도 좋습니다. 네, 각 군별로 이제 육군, 공군별로 어학병 시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봤는데 어, 이런저런 차이점이 그래도 좀 있죠. 분명히 선발 시험 방식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 고려하셔서 최적의 선택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